원방정식 설명합니다. 원은 자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죠? 어떤 점이 하나 있고 자 이제 원의 중심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이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그죠?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모두 모은 거.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죠? 어떤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어떤 점들을 모두 모은 거. 그래서 이제 중심이 있고 반지름이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원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거를 이제 식으로 표현합니다. 식으로.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는 거는 이 중심을 원점에 놓고 표현하는 거예요. 원점에 놓고. 중심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위에 있는 점들을 표현하는 게 이제 원인데 이 위에 있는 점들이 그죠? 무수히 많죠. 그래서 이제 변수인 xy로 이렇게 두면 우리는 이 xy에 대한 식을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가 원점이니까 요거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 이용하면 그죠? 여기 밑변이 x고 높이가 y 되니까 이게 간단하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자, 이렇게 이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게 원입니다. 요게 원방정식이다. 원방정식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심이 원점이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 중심이 원점이 아니면 이렇게 원이 있다. 원점이 아니고 이제 중심이 그러면 이제 AB다. 그럼 그때 이제 반지름이 R이다. 자, 이건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것도 이제 XY로 둔다면 그죠? XY로 둔다면 똑같이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죠? 직각삼각형 되고. 자, 요 밑부분은 x-a 그죠? 길이가. 그다음 여기 높이는 y-b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얘는 중심이 a, b이고 반지름은 r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표준되는 모델입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00 집어넣으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거를 얘가 이렇게 평행이동했다고 생각해도 돼요. 평행이동. 자, 원점에서 A, B로 평행이동한 거거든요. 그래서 X 대신에 X-A, Y 대신에 Y-B다. 뭐 이렇게 이해도 똑같은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제 중심, 반지름 요것만 알면 우리가 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원은 이제 풀었으면 이렇게 돼요. 풀었으면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x제곱, y제곱, 그 다음에 x항, y항, 상수항. 자, 요런 형태를 띱니다. 요런 형태. 요거 이제 뭐 보통 일반형이라 부르는 건데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가 2차 함수 볼 때 그죠? 2차 함수 할 때 y는 뭐 a에 x-p의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pq가 꼭지점이다. 이게 꼭지점이고 a는 아래 위 방향 또는 뭐 기울기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죠? 아니면 방향을 정하는 거죠. 이렇게 둘 중에 어떤 거.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이제 표준형인데 요 2차 함수 일반형 적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뭐 c는 0 이런 식으로 쓰죠. 그죠? a의 2차항 그죠?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요렇게 해서 이제 2차 함수 찾는 거죠. 굳이 찾는다면 이제 y는 이제 y도 옆에 이제 붙는 건데, 그쵸. y는 찾아야죠. y는. 자, 이게 이제 그냥 이게 2차 함수의 일반식이라면 이제 원에서는 일반식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우리가 2차 함수를 그래프로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서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있는 식이 있으면 우리가 이거를 원이라는 걸 판단하고 그럼 중심을 찾기 위해서, 그죠? 중심도 찾고 반지름도 찾아서 실제로 원을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가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원의 특징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냥 뭐 2차식 그러면 y는 그대로고, 그죠? x만 2차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원은 x도 2차고 y도 2차인 겁니다. 요게 이제 반드시 있어야 돼요. 주의할 거는 이게 숫자가 다르면 안 돼요. 부호도가 다르면 안 되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2x제곱 플러스 y제곱, 그러니까 이런 거는 원이 안 됩니다. 나중에 배우게 되지만 뭐 타원이나 뭐 다른 뭐 또 부호가 다르면 쌍곡선이나 전혀 다른 모양이 조금 돼요. 물론 2차 곡선으로 같은 범주에는 넣는데 좀 다릅니다. 그래서 원은 특징이 x제곱 y제곱이 개수가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2 이런 거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통분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통분이란다. 서로 약분하면 2로 나누면 똑같이 나오니까. 그래서 x제곱하고 y제곱의 개수가 같아야지 원입니다. 물론 부호도 이렇게 같아야 됩니다. 부호 다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x제곱 y제곱은 어떤 문자가 안 붙어 있죠. 얘는 미지수가 없는 겁니다. 무조건 이렇게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얘는 못 바꿉니다. 바꿀 수 있는 게 여기 있죠. a, b, c. 얘는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0이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0이면 그냥 x제곱 요 위에처럼 x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있으면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서 이제 꼭지점이 좀 이동되는 거죠. 꼭지점이 아니고 이제 중심이. 자, 그래서 이제 요런 모양입니다. 요런 모양. 요걸 보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원이구나. x제곱도 있고 y제곱도 있으니까 둘이 개수도 같으니까 원이구나. 그러면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이렇게 바꿔서 우리가 원을 그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요 표준형으로 이렇게 바꾸다 보면 요쪽 부분이 나오거든요. 요쪽 부분. 이제 요거 하고 남은 부분은 여기로 다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남은 부분이 무조건 0보다 커야 됩니다. 반지름 R 제곱 부분이. 자연스럽게 정의됩니다. 요거 완전 제곱식 만들고 나서 남은 거 다 넘기잖아요. 그럼 이 남은 부분이 무조건 0보다 커야 돼요. 그게 이제 일종의 원의 성립 조건입니다. 원의 성립 조건. 물론 이제 이 식 자체가 원이고 원일 때 가끔씩 이게 달라서 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일종의 이쪽이 마이너스가 남아서 뭐 허건 부르듯이 허원 이렇게 부르면 될 겁니다. 즉 우리가 원하는 원 형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 부분이 0보다 크면 커야지 이제 반지름이 존재하는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원의 성립 조건 찾으라 그러면 요 부분을 0보다 크다로 만들면 돼요.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기본적인 설명은 이제 대충 끝났습니다. 뭐 간단하죠? 그죠?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풀이도 어떻게 보면 2차 함수를 예로 들었는 게 2차 함수하고 풀이가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기하학적으로 보면 이 원과 2차 함수는 거의 같이 취급을 합니다. 같이. 이게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 원도 2차 곡선이고 이 2차 함수도 포물선이라고 불러서 이것도 2차 곡선이라서 이 두 개가 굉장히 좀 유사한 특징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같은 그룹에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문제를 푸는 것도 뭐 이거랑 크게 다를 게 없어요. 이것도 판별식 주로 쓰듯이 얘도 판별식 정말 많이 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문제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나머지는 뭐 크게 중요한 거 없습니다. 문제 풀면서 가볍게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나머지는 크게 집중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이 한번 해볼게요. 중심이 마이너스 2,3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항상 표준형으로 문제 만들어 가죠. 그럼 x 플러스 2의 제곱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r 제곱. 그쵸, 요렇게 하는 거죠. 요렇게 있으면 중심이 마이너스 2,3, 그죠?
그리고 r제곱은 여기 1, 6 있습니다. 여기 1하고 6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죠? x에 1 넣고 9, y에 6 넣으면 또 9. 그럼 r제곱은 18이죠. 그죠? r제곱은 18. 그래서 x 플러스 2의 제곱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18. 이렇게 완성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는 0,3이고 B는 4,1인데 지름의 양 끝점이다 그래요. 지름의 양 끝점. 그림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원이 있는데 중심을 지나는 게 지름이잖아요. 그죠? 이 지름의 양 끝점이 0하고 3이고 4하고 1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심을 금방 알 수 있죠. 0하고 4니까 2, 3하고 1이니까 2 이렇게 우리가 중심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x-2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 한 다음에 요거 이제 피타고라스로 금방 그리 구하면 되죠. 0에서 2까지 그럼 요거 2고 2에서 3까지 요거 1이니까 여기 루트 5입니다. 그죠? 루트 5 2하고 1이니까 루트 5죠. 그죠? 그래서 제곱하면 5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심이 3x-5 위에 있고 그러면 중심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만약에 중심이 A라면 B는 3a-5 요래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게 중심이 되니까 그죠? 원에 표준형에 넣으면 x-a의 제곱 y-3a 플러스 5 요래 되죠. 여기 마이너스 들어가니까 제곱은 r제곱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1하고 2를 집어넣어서 식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5하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서 이거 식을 이제 또 만드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요거는 요 책대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면 보세요. 요렇게도 똑같죠, 그죠? 똑같이 만들어져 있는데 1하고 2를 여기 집어넣는 거예요. x에 1 넣고 y에 2 넣고. 그럼 이제 뒤에 같은 거는 마이너스 3a 플러스 7 요렇게 되겠죠, 그죠? 7. 그래서 뒤에 또 이제 5도 넣고 마이너스 2도 여기 넣고 그래서 요렇게 두 개를 넣어서 요렇게 하면요, 그죠? 이거 연립방정식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 연립하면 돼요. 여기 빼면 10a제곱 없어지고 r제곱 없어져서 생각보다 이제 금방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표준형으로 푸는 거고 여기는 요 다른 풀이도 괜찮아요. 다른 풀이도 요것도 이제 추천하는데 어떤 거냐면 이거죠. 원의 정의가 뭡니까? 중심에서 점 사이에 모든 중심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 모은 거잖아요. 그죠? 중심에서 거리가 같은 점들 모은 거니까 이 중심에서 여기까지의 거리하고 그 다음에 중심에서 여기까지 거리하고도 같은 겁니다. 그럼 중심에서 여기까지 거리는 그죠? a 빼기 1의 제곱 그 다음에 3a 빼기 5 그거에서 또 2를 뺀 거 그죠? 그럼 3a 빼기 5 빼기 2 자 그거의 제곱 여기 있죠 그죠? 이렇게 거의 점과 점 사이는 그냥 빼서 제곱하면 되지 않습니까? 빼서 제곱하면 돼요. 그 다음 뒤에도 여기 보면 이게 빼면 되는 거거든요. a 빼기 5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빼서 제곱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거리니까 당연히 루트 붙은 겁니다. 자, 이거 루트 붙이는 거는 습관적으로 붙이세요. 물론 여기서는 루트가 없어도 되는데 이거 안 붙이다가 나중에 아차 실수합니다. 아차. 왜냐하면 뭐 2배 이런 경우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게 여기 바깥에 2배 해줄 때 루트 벗길 때 제곱하면 2배가 4배 되거든요. 그런 실수 가끔씩 하니까 루트는 귀찮더라도 이렇게 꼭 붙여주세요. 실수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물론 머릿속으로 그게 다 돼 있다면 어차피 양변 루트니까 바로 없이 풀어야지. 그래도 됩니다. 그래도. 자, 그래서 이거 그냥 풀어서 정리하면 됩니다. 그럼 그냥 답이에요. 이렇게. A값, 그러니까 이러면 그냥 A값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위에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원의 표준형이 있죠. 그죠? x-a 제곱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이미 그러니까 원에 대해서 정리된 거
그거 이용해서 풀어도 되고, 밑에 거는 이제 순수하게 그거 원이 만들어진 원리, 중심에서 어떤 점 사이의 거리가 같다. 이제 그거 이용하는 겁니다. 이제 둘 다 풀이 괜찮습니다. 이거는 둘 다 풀이 괜찮은 거예요. 그 다음, 이렇게 있을 때 원방정식, 요게 이제 식이 주어졌을 때 x제곱 y제곱 요거 원이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중심의 좌표가 1,b고 반지름이 3일 때 찾아라. 자, 그러면 여기 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y제곱 플러스 8y 이래 됩니다. 그 다음에 a는 넘어가서 마이너스에 이렇게 적을까요? 이렇게. 완전 제곱식 되려면 여기 플러스 1 돼야 되고, 여기는 2 나눠서 제곱되니까 여기는 16 이렇게 돼야 되네요. 그죠? 그러면 좌변에 17 더해졌으니까 우변에도 17 이렇게. 그러면 x-1의 제곱 y 플러스 4의 제곱은 마이너스 a 플러스 17. 그럼 얘는 이제 1, 마이너스 4입니다. 됐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b가 마이너스 4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3이니까 얘가 9가 돼야 되죠, 그죠? 여기가 r 제곱짜리니까 이제 9 되려면, 그죠? a는 8이다 이렇게 되면 되는 겁니다. a는 8이다. 앞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자, 그 다음 요게 이제 요런 겁니다. 다음 방정식이 원일 때 이 k 값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자, 그래서 이게 원방정식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x제곱 또 똑같이 해봅시다. 2x y제곱 4y.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요거는 플러스 1이 되고 얘는 플러스 4. 그러면 얘는 이제 플러스 5. 그러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 y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k 플러스 4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 자리가 이제 반지름 자리거든요. r 제곱 자리. 그래서 요게 0보다 크면 된다 이런 겁니다. 간단하죠, 그죠? k는 4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세 점을 지나는 원방정식. 세 점을 지나는 원방정식은 이제 원이든, 그죠? 원은 항상 이제 여기서 출발하죠. 이게 제일 쉬우니까, 그죠?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출발에 들어가는데, 세 점이 주어지면, 자, 여기에 대입해서 풀면, 이 제곱 때문에, 그죠? 예를 들어서 뭐, 2를 집어넣으면 2 빼기 a의 제곱, 2 빼기 b의 제곱. 자, 이게 제곱이 되기 때문에, 좀 연립하기가 되게 귀찮아져요. 연립하기가. 그래서 세 점이 주어졌을 때는 요걸로 안 하고 일반형인 x제곱 y제곱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자, 요걸로 풉니다. 세 점이 주어졌을 때는. 자, 이거는 우리 2차 함수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차 함수 할 때 항상 출발은 여기서 합니다. x-p의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여기서 출발해요. 그러니까 꼭지점이 PQ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이제 찾아 들어가는데, 2차 함수일 때도 이렇게 세 점이 주어졌을 때는 이걸로 안 쓰고, 2차 함수의 일반꼴로, 자, 여기로 풉니다. 여기로. 이걸로 풀어요. 그러니까 요때만 요걸로 푸는 겁니다. 세 점이 주어졌을 때만.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세 점이 주어졌을 때는 결국은 이 세 점을 대입해서 연립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 표준형이 제곱이 붙어서 다루기가 까다롭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점이 주어졌을 때는 일반형으로 푼다. 요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이걸로도 할 수는 있는데, 되게 복잡해져요. 이 제곱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 이제, 00 집어넣으면 C가 금방 나옵니다. 그죠? X, Y, 이거 0 집어넣고, 그러면 이제 이거 0, 이거 0, 이거 전부 다 0이죠? 그럼 C는 0 하면서, 요게 이제 점이 하나가 이제 쉬운 게 들어가서 그래요. 쉬운 게.
그래서 이제 처음에 C가 0인 걸 이제 바로 나옵니다. 이게. 이런 게.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또 넣어야 되는 거죠. 2 넣으면 4. 이것도 제곱하면 4. 그 다음 2A 플러스 2B. 그러니까 C가 0이죠. 그죠? 이게 무시하고 이렇게 0. 그 다음 마이너스 2,0 넣으면 4, 36, 마이너스 2A 플러스 6B는 0. 자, 이런 식으로 요 두 개를 이제 연립해서 적절히 연립해서요. 그죠? AB가 구해서 그 식을 완성하면 됩니다. 이거는 뭐 예전에도 많이라기보다는 그죠? 중학교 때도 이게 연습 좀 했던 겁니다. 이게 점 대입해서 그죠? 그러니까 원이니까 여기에 넣는 걸 안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을 배웠다면 물론 이 두 식은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이게 원이라는 거는 그죠? 우리가 이걸 기억하고 있듯이 당연히 이거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기억 못하면 원을 제대로 배운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원방정식을 구하라. 이거와 중심이 같고 여기 그러면 간단히 해봅시다. x제곱 10x니까 딱 봐도 중심이 5 그죠? y제곱 4y니까 딱 봐도 마이너스 2. 완전 제곱식 눈에 보이면 이렇게 중심은 금방 나오죠. 물론 이제 반지름을 구하려면 계산을 좀 해야 되지만 중심만 찾으려면 이것만 봐도 금방 나오죠. 그죠? 그러면 중심이 5하고 2니까 바로 하면 됩니다. x-5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 자, x축에 접한다 그러면요. 봅시다. 이렇게 있는데 원이 이렇게 x축에 접한단 말이거든요. x축에. 그러면 원의 반지름은요. 이 반지름은 그죠? y좌표하고 똑같죠. 중심의 y좌표하고. 그래서 이제 반지름이 딱 봐서 이게 마이너스라도 상관없잖아요. 반지름이 2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얘는 제곱자리니까 4 이렇게 바로 하면 됩니다. 됐죠? 2번 풀면 두 점을 지나고 y축에 접하는 원 이렇게 했어요. y축에 접하는 원. 자, y축에 접한다 그러면 일단은 대충 생각하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y축에 접한다 그러면 이렇게 있을 때 가령 여기가 a, b다 그러면 그죠? x-a 제곱 y-b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반지름이죠. 그죠? y축에 접하니까. 그래서 반지름이 x좌표인 a하고 이렇게 같은 겁니다. 물론 이게 이쪽 반대편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게 어차피 이거 제곱될 거죠. 그죠? 이렇게 제곱할 거니까 이게 뭐 마이너스 a 쪽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y축에 접한다 그러면 꼭 이쪽에 있는 것만 아니고 이쪽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y축에 접한다 그러면 그래도 이제 큰 상관없어요. 이게 음수되면 자동으로 음수 들어가서 이거 플러스로 바뀌니까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게 AB 자체가 그대로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출발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미지수가 원래는 A, B, R 세 개인데 그죠? 이제 접한다는 것만으로 뭔가 하나가 해결이 된 거예요. 반지름이. 여기서는 반지름이 해결된 겁니다. A로 표현됐죠. 그래서 A, B 두 개만 풀면 되니까 여기 이제 조건도 두 개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1, 0, 2, 마이너스 1을 지난다. 자, 그래서 이것도 뭐 간단합니다. 1, 0을 여기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1도 여기 집어넣어서 식 두 개 만들어서 연립해서 풀면 금방 나와요. 여기 이제 잠시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1, 0 집어넣으면 이런 식으로 정리되고요. 2,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이런 식으로 정리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b제곱 없애기 위해서 빼면 그죠? 아니면은 이거를 풀 때 b제곱 없애고 나도 ab가 남기 때문에 그걸 갖고 다시 한번 연립을 해야 되겠네요. 정리해서 다시 이렇게 넣어야 되겠네요. 그럼 되겠네요. 그게 이제 어떤 말이냐면 여기서는 뭐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 이 식이 두 개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이 식을 두 개를 그대로 한번 빼봐요. 그럼 b제곱 빠지니까 없어지고 요거는 마이너스 2a에 잠깐만요. 마이너스 2a에 이거 플러스 4a 되니까 2a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b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1 빼기 5 되니까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a 빼기 넘깁시다. a는 a는 b 플러스 2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를 다시 예를 들어서 이런 데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죠? 다시 a 자리에 b 플러스 2를 그러면 이제 b 값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a 값 구하면 되죠. 이거는 그냥 연립이니까 원방정식이라기보다는 이 두 개의 식을 연립해서 푸는 거니까 뭐 적절히 풀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2,4를 지나고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다.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다. 자,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 그림 이렇게 해봅시다. 2,4를 여기를 지나고 2,4를 그 다음에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두 개가 이해되죠, 그죠? 뭐 근데 이제 크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이거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2,4니까 자 여기 봅시다. 2,4니까 얘는 1사분면이고 1사분면이고 자 봐요. 얘가 반지름이니까 중심도 RR이라는 거죠. 이게 중심도 RR. 그래서 얘는 1사분면이니까 x-r의 제곱 y-r의 제곱은 r제곱 이래 됩니다. 간단하죠? 여기 이제 2,4를 집어넣으면 r이 이제 금방 풀립니다. 그럼 이제 원 두 개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요게 만약에 이쪽에 있다. 2사분면에 있다. 그러면 이게 x 플러스 r의 제곱 무슨 말인지 알겠죠? x 플러스 r의 제곱 y 마이너스 r의 제곱 요렇게 가면 됩니다. 왜? 이게 같은 r이기 때문에 이 부호가 바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게 1사분면에 있는지 2사분면에 있는지에 따라서 이 부호를 조심스럽게 해줘야 돼요. 결정을 해줘야 돼요. 이걸 이제 AB로 두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AB로 두면. 왜냐하면 A랑 B랑 다른 거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부호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X축에 뭐 접하거나 그죠? 그럼 이제 반지름이 Y좌표하고 같고 중심에 뭐 또 그럼 Y축에 접하거나 그러면 반지름이 X좌표하고 같죠. 그죠? 이제 그럴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 AB가 따로 나오기 때문에 그지? 문자가 다르기 때문에 뭐 부호를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x-a제곱, y-b제곱 이렇게 해줘도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기 때문에 이 r의 부호를 정확하게 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2,4의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만약에 2,4가 아니라 2,-4다. 이쪽에 있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적으면 안 되고 x 플러스 r의 제곱 y 마이너스 r의 제곱은 r제곱. 이제 정확히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만약에 이쪽에 있다면 그죠? 자, 이거는 조금 주의해야 됩니다. 이거는 알겠죠? 앞에 이렇게 따져보면 요 바로 앞에 문제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은 이때는 AB 났을 때 뭐 Y축에 접했을 때 이게 굳이 여기 있던 신경 안 쓰고 풀어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이 AB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풀이에 따라서 부호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이거는 R이 같기 때문에 여기를 지나는데 여기가 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립할 수 없는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지나니까 R이 여기 있으면 이게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이 돼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쪽을 점을 지나면서 XY축에 접한다 그러면 플러스 R, 마이너스 R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요런 거는 좀 주의해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그대로 넣어서 이제 2, 4 넣어서 풀면 R 값 나오고요. 두 개 나올 거니까 이제 대입하면 그대로 이제 원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은 자, 이거는 이 식대로 푸는 것도 있지만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자, 이게 좀 폭넓게 생각할 필요가 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점과 점이 있을 때요. 점과 점이 있을 때 이게 1대1 이 두 점에서 1대1 되는 점들을 다 모으면 그거는 이제 수직 이등분선입니다. 수직 이등분선. 수직 이등분선.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설명하는 게 이제 지금 푸는 문제 9번에 해당하는 건데 점 A, B가 있을 때 이 둘 사이를 1대1이 아니라 차이가 나게 쉽게 말해서 M 대 N으로 그럼 예를 들어서 뭐 2대 1로 이렇게 나눠진 점들을 다 모으면 그러면 뭐가 되느냐면 원이 됩니다. 원이. 이게 원이 돼요. 이게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옛날부터 아주 알려진 문제입니다. 이게 점과 점이 있을 때 1대1이 아니면 그런 점들 다 모으면 원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됐을 때 이것도 이제 2대1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이렇게 가는 것도 2대1이라는 거죠. 이게 원됩니다. 그래서 얘는 2대1 내분점, 반대편 지름의 끝은 2대1 외분점. 이렇게 됩니다. 이건 이제 정해져 있는 풀이에요. 그래서 이걸 알면은 좀 더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만 그치지 말고요. 지금 우리는 점 대 점을 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점하고 직선입니다. 점하고 직선 사이에 같은 거리가 같은 점들을 모으면 이때는 이제 뭔가 좀 다른 모양이 나옵니다. 이게 여기서 포물선도 나오고 자 이거는 이제 포물선이고요. 그리고 이게 같지 않으면 이쪽이 작으면 이쪽으로 작으면 쌍곡선이 이거 타원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작으면 이게 쌍곡선이 됩니다. 재밌는 현상이죠, 그죠? 이게 같은 흐름에서 나오는 거예요. 같은 흐름에서 점하고 점 사이의 거리 비 해보니까 이런 게 나왔고, 그럼 이번에는 나는 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 비도 한번 따져보겠다. 그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 이제 포물선인데 요거 이제 2차 함수하고 똑같은 겁니다. 요런 건데, 자, 요거는 나중에 이제 기하 벡터 가면 배웁니다. 이과생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어떤 흐름이죠, 흐름. 그냥 하나에서 호기심이 하나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렇게 가고 이렇게 흘러간다 이렇게. 뭐 약간은 상식적으로 알아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수학을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배울 수밖에 없는 어떤 과정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되니까. 자, 그럼 여기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과 2, 2가 있는데 AP, BP가 2대 1인 점을 찾아라. 그러면 여기서 P점을 XY로 둡니다. 왜냐하면 이게 되는 P점이 여러 개 있는 거거든요. 그 여러 개 있으니까 그냥 XY로 표현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구하면 되죠. AP 사이의 거리는 루트 그죠?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 요게 AP입니다. AP. BP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게 루트입니다. 요게 글이죠. 이제 그게 2대 1이란 거죠. 2대 1. 그러면 요거 알죠?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는 거. 당연히 내항 외항 곱하는 거. 그러면 얘가 이제 2 되면 얘는 1 되는 겁니다. 그죠? 2, 1. 이제 그 두 개가 같다 이거니까. 그러면 풀기 위해서 제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그냥 풀리고 얘는 앞에 2 붙었으니까 제곱하면 그쵸 4가 이렇게 됩니다.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런 거 주의하는 거죠. 못 모르고 이걸 해갖고 그냥 2배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그죠? 루트니까 제곱하면, 풀기 위해서 제곱하면 4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풀면, 그냥 요거 푸는 게 아니라 요거 풀어서 그냥 정리만 하면 됩니다. 뭐 x를 없애고 막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정리만 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원이 돼요. 요까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원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정리하면 이제 이게 일종의 이제 자체 방정식이죠. 이 조건을 만족하는 점의 자치를 구하시오. 이게 자치 방정식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것도 있다 그랬죠? 이게 원이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원이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 이렇게 봐도 됩니다. 자, 해볼게요. 마이너스 일단은 1,1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2,2입니다. 2,2. 여기가 2,2입니다. 자, 이거를 AP 대 BP가 2대 1이니까 이게 이제 2대 1 이래 되는 거거든요. 자, 원이 되는 걸 알고 있으니까 바깥원, 그러니까 반대편 2대 1.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P점은 1,1이고요. 그죠? 이게 2대 1이니까 3칸 간 거죠. 여기도 3칸 가면 5,5 이래 되죠. 그림상으로 푸는 겁니다. 그러면 봤을 때 뭡니까? 중심은 1하고 5니까 중심이 3,3이 되는 겁니다. 그럼 반지름은 2니까 2루트 2죠. 그죠? 반지름은. 그래서 x-3의 제곱 y-3의 제곱은 8. 이렇게 순수하게 기하학적으로만 풀 수도 있어요. 왜? 이게 원이 되는 걸 알고 있으면. 알겠죠? 점과 점 사이에 1대1이 아닌 1대1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이렇게 분할을 하면 걔는 원이 된다. 요거를 좀 알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요거는 알아야 될 만한 거예요. 알겠죠?